웰빙이 여행TV 6번째, 오늘은 다낭 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낭을 보기 전에 우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노이, 하롱베이, 관광적으로 우리 제일 많이 가시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노이, 하롱베이, 그래서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는 대략 한 4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심축인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다낭, 호이안, 후에 요 세 개의 지역을 같이 보시는 여행이 있고요. 또한 다낭과 호이안만 따로 보시기도 합니다. 다낭에서 후에까지는 차량으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다낭에서 호이안까지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요즘 휴양지로 많이 가시는 나트랑이라는 지역, 나짱이라고도 하고요. 나트랑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나트랑이라는 지역과 요 달랏이라는 해발 1500m에 있는 고산지대이고요. 때문에 공기나 청정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프라든가 아니면 관광들로 많이 가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트랑에서 달랏까지는 차량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관광지는 이제 호치민, 구 사이공이기도 하고요. 호치민입니다. 예전의 수도였고 지금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호치민 관광과 그 인접 지역인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붕따오라는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을 따라 해변에 테마파크도 있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바다에서 노실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 무이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이네라는 지역에서 호치민, 붕따오, 무이네를 같이 묶어서 여행을 하시는 패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푸꾸옥이라는 지역입니다. 푸꾸옥이라는 지역도 많이 휴양지로서 엄청 많이 가셨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이렇게 간단히 길게 뻗은 나라이고 하노이, 하롱베이, 다낭, 호이안, 후에, 나트랑, 달랏, 호치민, 붕따오, 무이네, 푸꾸옥. 현재까지는 물론 사파라는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고객들이 찾으시는 곳들은 이렇게 크게 보면 5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다 다릅니다. 동남아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겨울에는 춥고 겨울에도 관광이 가능했던 지역인데 요즘은 요 밑에까지 요 나트랑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이나 2월에는 나트랑의 현지 기온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충분히 해수욕을 즐기셨는데 이게 날씨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추운 날도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되게 볼 다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 다낭을 제가 확대한 곳이고요. 위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에라는 지역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낭 시내, 우리가 다낭이라고 하면 보통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보시면 이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한강, 여기도 송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이 베트남 말로는 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강입니다. 여기도 강 이름이. 이 한강이라는 곳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낭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 다낭 지역을 보시는 거하고 여기에 보면 바나산이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굉장히 높은 지역에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고요. 이 테마파크 안에는 호텔도 2개가 있고 많은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에 놀이시설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또 들어가셔서 많이 즐겁게 노실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또 여기서 바라보는 다낭의 전망과 미케비치나 은녹비치의 전망들이 참 좋습니다. 여기를 여행을 계획하신다라면 평지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3도 정도 낮으니까 거기에 맞게 옷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바나산 테마파크, 바나힐이라고도 하고 바나산 테마파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케이블카는 총 올라가시는 것도 그렇고 내려오시는 것도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고요. 하나는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들려서 올라가시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실 때는 정상까지 그냥 올라가셨다가 하면 내려오실 때는 그쪽을 경유하셔서 거기서 골든 브릿지라든가 모하비 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면 바나산 테마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산 테마파크를 꼭 배낭 여행의 중심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산 테마파크 앞에는 바나일 골프장 18홀 골프장이 있고요. 다낭에서 시내에서 바나산 테마파크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호이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호이안 지역이고요. 여기도 역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투먼강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고요. 그래서 요 호이안 지역은 다낭에서 30분 정도 차량으로 소요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치면 한 15분 정도 걸릴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속도 제한이 좀 엄격하게 컨트롤되고 있어서 차량이 그렇게 빨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도 역시 휴양지입니다. 휴양지이고 예전에 무역항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도 하고 했던 그런 가옥, 그 다음에 그런 장소, 그런 문화들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라서 다낭 여행 시에 호이안은 필수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따로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바닷가하고 이쪽 베트남어로는 미케비치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미케비치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가 미케비치고요. 그 밑에를 기점으로는 논녹비치라는 비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동해가 경포대, 하조대 이렇게 하듯이 이쪽도 미케비치, 논녹비치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따로 표시한 이 지역은 손자라는 현지 말로는 손트라라고도 하고요. 손자라는 해수 관음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 관음상은 높이가 대략 68m 정도 되고요. 밑둥의 넓이가 35m 됩니다. 그래서 워낙 큰 해수 관음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기와 안의 공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 관음상 뒤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뒤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 4개인가 5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또 요 손자를 보러 가셔서는 꼭 영흥사라는 곳을 거치시게 되는데 여기 앞에 분재들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제가 관광지에 대해서 왜 대충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냐면 오늘은 호텔에 대한 다낭에 있는 호텔들에 대해서 주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편에 다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낭에 있는 호텔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표시해 놨는데요. 우선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호텔들은 제가 한 번 정도 이상은 묵어본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대한 간략한 사진과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호텔들은 제가 애석하게도 자보지는 못했습니다. 투숙은 해보지 못했고요. 하지만 패키지나 여행 시에 많이 거론되는 호텔들이라서 제가 위치라도 알고 계시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롯데마트라든가 중요한 포인트, 용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표시를 했고요. 그럼 아주 보면 제일 북쪽인 이제 골든베이 호텔 많이 보셨을 겁니다. 5성급 호텔이고 거기서부터 요 미케비치를 시작으로 해서 쭉 이 호이안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호텔들이 대부분 비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비치에 바로 붙어 있느냐, 비치에서 도로를 건너서 있느냐, 요것의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호텔마다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뷰의 포인트인 곳은 요 바로 송한이라고 하는 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있는 호텔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보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펄 콘도텔 리버프런트 다낭이라는 호텔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큐어라는 호텔도 역시 요 한강을 송한을 보면서 뷰를 되게 좋게 가질 수 있는 곳이고요. 이 골든베이라는 호텔의 특징은 이 한강이 조망이 되면서 이쪽 바다 쪽도 조망이 되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테이 호텔이라든가 무엉타운 호텔은 멀리 강이나 바다가 조망되어지는 호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LG 호텔입니다. DLG 호텔은 미케비치에 있습니다. 미케비치에 있고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지만 바로 앞에 도로를 건너면 바닷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수영장이 보이고요. 이 도로를 건너면 바로 이 앞에 바닷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은 스페이스 공간은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좁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DLG 호텔의 특징은 욕조가 있다라는 거고요. 4성급 호텔 중에 욕조가 있는 호텔들은 없는 호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욕조가 있고요. 이렇게 뭐 커피포트라든가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텔은 골든베이 호텔입니다. 대부분의 패키지 회사들이 5성급 호텔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29층에 있는 수영장과 그 옆에 있는 루프탑 바가 좀 유명한 호텔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요 공간이 수영장의 반쪽입니다. 이쪽 편에도 이마만한 공간에 수영장이 있고요. 바로 이렇게 29층에서 바다와 한강을 조망하면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밤에 루프탑 바에서 보는 한강, 송한입니다. 이 시내 방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불이 나오는 호텔이 노보텔 호텔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다낭 시청사입니다. 이렇게 낮에 보는 이쪽 한강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보는 모습입니다. 참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 호텔은 저녁 11시까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녁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타월도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수영복만 입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거기 탈의실도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장 즐기시고 내려오시면 되는 이런 호텔입니다. 객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좁지는 않고 충분히 싱글베드 3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고 에펠탑도 보이는 원더랜드라는 이 다낭 골든베이가 보유하고 있는 그냥 숙박객들을 위한 테마파크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진도 찍으시고 세계 곳곳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축소해놔서 구현해놨습니다. 예, 다음 호텔은 멜리아 다낭이라는 호텔입니다. 멜리아 다낭이라는 호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곳은 대략적으로 한 8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이는 곳이 바닥이 아니라 2층인가 3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멜리아 다낭은 객실이 다른 호텔보다 좀 넓고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공간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요 진입하는 곳에서 여기는 세면대하고 샤워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숙소가 있고요. 이렇게 좀 공간이 넓게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닷가에 있고요. 수영을 즐기시면서 바로 바다를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 수영장에서 노시면서 바다를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마치 바다에서 노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다음 호텔은 시내에 있는 무엉탄 호텔입니다. 4성급 호텔이고요. 무엉탄 럭셔리 호텔과는 좀 다른 호텔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무엉탄 호텔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고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 보이시는 용다리가 조망된다라는 것이고 시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는 썩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대비 컨디션과 식사가 좋은 호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 싱글베드 2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 화장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사용 시에는 요 가림막을 내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호텔입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좀 포맷이 다른 호텔입니다. 오션 빌라입니다. 오션 빌라는 이게 공용 퍼블릭 수영장입니다. 공용 수영장이고요. 이렇게 건물들이 되게 빌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빌라당 방이 3개. 제가 묵었던 곳은 방이 5개, 복층으로 돼서 방이 5개까지 있는 빌라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실이라든가 응접실, 그 다음에 오래 머무르신 분들을 위한 세탁기,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객실마다 방이 3개, 3베드, 4베드, 5베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묵었던 5베드 룸입니다. 요 개인 풀이 있고요. 개인 풀이 있고 요 밖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요 안에도 이렇게 응접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응접실이 있고 여기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여기에 프라이빗 풀입니다. 그래서 요 5 베드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이제 오래 머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탁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오션 빌라입니다. 다음은 파빌리온 호텔입니다. 파빌리온 호텔은 중저가 호텔이고요. 여기도 역시 루프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호텔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좀 저렴한 가격을 원하시는 고객들이시나 아니면 좀 중저가 가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호텔이고요. 이렇게 루프탑 수영장. 그래서 멀리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는 이런 호텔입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숙소도 깔끔해서
깎으면서 지금 보통 구성은 트윈 더블 베드 하나, 싱글 베드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호텔의 모습입니다. 저희끼리 이 샌디비치 호텔에 대해서 하는 말은 5성급 같은 4성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고 그럼에도 호텔의 서비스가 너무나 좋아서 정말 5성급 같은 4성급이다. 때문에 이 샌디비치 호텔은 예약하기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닷가에 있는 호텔이고요. 거기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수영장에서도 바다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샌디비치 호텔의 그나마 유명한 것은 이런 산책로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정말 여행의 즐거움이나 또 가족끼리 이렇게 한국에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 이렇게 편안하게 좀 건네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호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을 보시면 룸 공간도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화장실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가림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낭 바닷가에서 유명한 풀만 호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고요. 조식이 너무나 맛있었던 호텔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은 대부분 이런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포맷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얏트 호텔, 빈펄 호텔, 올랄라니 대부분 호텔들이 이러한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메인 로비고요. 요 객실입니다. 객실에서 이렇게 바다하고 요 분수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면 요 룸의 공간이 좀 작았다라는 거. 예, 좀 사진에서도 좀 작게 나오지만 좀 작습니다. 예, 요 침대 있고 침대 요 끝에 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 분이 좀 없는 게 좀 약간 아쉬움인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200명 이상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벤션 룸을 가지고 있는 호텔입니다. 요 로비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이고요. 제가 굳이 식당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음식의 가짓수도 정말 많고 정말 맛있었던 기억 때문에 이렇게 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올랄라니 호텔입니다. 올랄라니 리조트고요. 이름이 참 재미있는 리조트입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수영장과 넓은 객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성급 호텔들, 바닷가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요 분수를 지나서 수영장,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포맷이고요. 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 전용 풀이고요. 선생님들 수영장은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시면 있고요. 요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요 유스풀입니다. 유스풀이라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유스풀을 좀 즐기실 수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즐기시는 모습 나오고요. 요 로비에 서서 조망되어지는 올랄라니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역자형 소파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사진을 찍는 공간 뒤쪽으로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올랄라니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영장과 그 다음에 넓은 객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진에선 담지 않았지만 올랄라니 호텔들은 가족 전용 투베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든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같은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투베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각 방마다 두 분씩 주무실 수 있고 거실 있고 조리 공간, 냉장고까지 갖추어진, 주방 시설까지 갖추어진 룸들을 각 층당 대략 한 3개에서 4개 정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하시거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그 룸을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빈펄 리조트입니다. 워낙 베트남에선 빈펄 리조트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트랑에 있는 빈펄 리조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나트랑에 있는 빈펄 리조트는 그 빈펄 섬 안에 5개 리조트가 있고 식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제공되지만 여기 있는 다낭에 있는 빈펄 리조트, 맨 처음 생겼던 빈펄 리조트는 그렇진 않습니다. 조식만 제공되고 있고 이렇게 동일한 포맷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룸 공간은 보시다시피 약간은 앤틱한 분위기가 많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앤틱한 분위기들이 많이 나고 있고요. 여기는 욕조도 예쁜, 화장실에 이렇게 예쁜 욕조도 준비되어 있고 요런 분위기의 이미지들이 창출되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위에서 객실에서 바라보는 빈펄 리조트의 수영장들의 모습입니다. 여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개인적인 것들이 하나둘 모여서 보편 타당함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여행지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곳을 여행지로 선택하십니다. 다낭은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숙소도 좋았고 바다도 좋았고 관광지도 좋았고 근데 바로 그와 같이 다낭의 가장 큰 매력은 관광도 좋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숙소도 좋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빙의 여행TV 7번째 이야기는 다낭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6번째 이야기 다낭 호텔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